2020학년도 한양대는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하면 어떤 학과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요즘 학생들에게 관심 분야인 빅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분야의 학과라고 예상하실 텐데요. 2020학년도 한양대 미래산업학부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신설해서 20명을 선발한다라고 밝힌 바 있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죠? 한양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3무 전형이잖아요. 자기소개서 없고 수능 최저 없고 그리고 면접 없고 네. 자기소개서, 수능 최저, 면접.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취하고 있는 그런 시험들이나 요소들, 평가 요소들이 없는 그냥 순수하게 학생부 하나 가지고 종합평가를 하는 그런 전형이니만큼 사실은 내가 나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 가고 싶어 라고 이제 목표를 설정해 두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에 맞는, 이에 지원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을 많이 만들어 두시는 게 한양대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문계나 자연계 계열 분리가 되지 않아서 자연계열이든 인문계열이든 다 지원할 수 있는 학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시 선발로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뽑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수시 전형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하고 AI를 결합한 융합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의 목표인데요. 이렇게 빅데이터와 AI를 결합한 융합교육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데이터 과학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복합학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양대 학종이 이렇게 학생부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합격자들의 내신선을 보면은 물론 이제 다양한 정량적인 기준으로는 편차가 좀 심한 편이지만 그래도 우수한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성취도라든지 비교과 활동, 세특의 기록, 또 인성 잠재성, 그 다음에 관련 교과의 수상, 독서 활동 등등이 유기적으로 횡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평가받는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꽤 많은 그런 전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미래지향적인 학과 이미 분명해요. 그리고 또 상경계열, 인문계에서 이제 인문계나 자연계나 상경계열을 목표로 했었던 학생들이거나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또는 산업공학, 수리통계 이런 쪽으로 좀 진로를 잡고 있었던 학생들이 새롭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관성이 높은 학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산업공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또 상경계열하고의 유사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했었던 학생들이 좀 지원 범위를 넓혀본다라는 식으로 내년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 신설학과는 아닌데 이제 한양대가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처럼 한양대에서 조금 주력하는 학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양대 하면은 사실 나는 한양대 이 학과를 꼭 가고 싶어요 라고 선택하는 학과들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한양대가 주력해서 강조하는 학과들인데 예를 들면은 행정학과나 정책학과, 파이낸스 경영학과, 그다음에 에너지공학과,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미래자동차공학과 등의 학과들인데 이 학과들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합격자 전원이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합격선이 굉장히 높은 학과 중에 하나죠. 경쟁도 치열하고. 네. 파격적인 4년 전액 장학금이라는 조건 때문에 우수 인재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학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이아몬드 7 장학금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행정, 정책, 파이낸스 경영, 에너지 공학 등등에는 4년 전액 장학금이 주어지게 되죠. 또 이 외에도 행정이나 정책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학과를 진학하는 학생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학생부에 법조인, 로스쿨 진학 이렇게 써놓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행정이나 정책학과 쪽도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고시나 로스쿨 진학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또 운영되는 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 진로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법조인 동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들의 멘토링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로스쿨로 방향을 잡고 있고 법조 계열로 나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사실 유의미한 학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너지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산학협력, 기업에 취업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잘 갖춰져 있는 학과였고, 또 이제 3, 4학년 재학 중에 연구활동비라든지 해외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런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메리트, 장점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융합전자공학부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미래자동차공학과 같은 경우는요. 1, 2학년 합격자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이 주어지는데 다만 3, 4학년 때는 이제 산학, 장학생, 선발자에 한해서 전액 등록금이 지급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내가 이 관련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싶고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진 학생들은 사실 한양대에 도전해 보는 것이 좋겠죠. 빅데이터를 다루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한양대에서 신설됐던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 지원할 때 우리는 어떤 능력을 어필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창의력과 분석력 이 두 개의 키워드가 학종에서 어필이 된다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양대 신설학과 외에 그러면 다른 대학에는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현재 이미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어떤 학교들이냐 하면 국민대, 세종대, 그리고 강남대 등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들이 이미 학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대는 경영대학 내에 개설이 되어 있죠. 경영대학 내에 빅데이터 경영 통계학과를 개설하고 있고요. 인문자연계 모두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과 우수자나 학종인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도 수시와 정시에서도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니까요. 정시에서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국민대 쪽을 지원해 보는 것도 정시에서는 방법이겠죠. 또 세종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교과 전형과 학종인 창의 인재 전형, 논술 전형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역시나 정시로도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시에서도 도전해 볼 수 있는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남대 산업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는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세부 전공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학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나 서류 면접 전형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로 가고 싶어 그럼 산업경영하고 두 개로 나뉘는구나.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정시 모집으로도 22명을 선발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정시에서도 꽤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학과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비 이런 전문가들, 빅데이터를 다루는 빅데이터 전문 인력들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요? 입시 양명이었습니다.